있지. 올해 부산에 170척이 넘는 크루즈가 입항한답니다. 그만큼 많은 크루즈 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예정이라는데야. 한알령 코로나 때 참 힘들었는데 그 시기를 지나서 부산항이 다시 크루즈 전성기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 크루즈 터미널에 활기가 넘쳐난다는데야. 이 크루즈가 가라앉은 부산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연구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 부산항이 다시 크루즈 전성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지금 부산의 크루즈 관광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크루즈 선박 입항 실적을 갖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2024년에 부산항 크루즈 입항이 117회, 관광객은 15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71회 입항 예정이고 관광객은 25만 명 이상이 입국할 전망입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시장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다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호황기는 거의 10년 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4년에 24만 명이 들어왔고 2016년에 이제 53만 명이 들어왔는데 네. 아직 53만 명까지는 뭐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내년에는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10년 만에 지금 현재 완전히 시장 회복을 했습니다. 예, 진짜 뭐 시장이 회복했다 이런 소식은 참 듣기가 좋은데요. 이렇게 크루즈 관광객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뭐 말씀을 좀 드리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코로나로 중단된 크루즈가 세계적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크루즈 입항이 일단 늘어났습니다. 그 세계적인 추세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하고 중국 등 아시아 출항 크루즈가 증가하면서 네. 크루즈 항만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부산항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와 네. 우리 부산항의 준비 사항이 결합되면서 네. 크루즈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크루즈 산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부르는지 크루즈 산업이 경제적 효과가 많이 큽니까? 예, 그렇습니다. 크루즈는 물론 국가별로 지역별로 크루즈 관광산업 발전 수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접적인 어떤 경제적 효과 부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액이 있고 크루즈 선박 구매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크루즈 선박 관광객의 소비하는 그 금액을 이리 좀 보면은 네. 세계 크루즈 선사 협회 코리아라고 하는 데서는 크루즈 기항지에서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부산항에 25만 명이 입항을 하면은 네. 그리고 20만 원씩 소비를 하면 한 500억 정도 소비가 발생하고요. 예. 만약에 50만 명이 입항하면은 1,000억 원 정도 지역 소비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역에서의 준비 사항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네네. 어쨌든 관광객이 많이 오고 많이 소비하도록 하면은 지역 경제 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네네.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금액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크루즈 선사가 상당히 많은 물품을 즉 선용품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산항에서 크루즈 선용품 구매를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4년에 네. 127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아직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 좀 되어지기는 하지만은 네. 우리나라 내국선 선용품이 늘어나면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선박이 많이 오면 올수록 또 이 부분도 늘어나기 때문에 네. 어쨌든 크루즈 선박의 기항 확대는 지역 경제에 상당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관광객 소비액, 크루즈 선박 구매액, 선용품 이런 것들로 좀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네. 예. 간접적인 효과 뭐 흔히 이야기하는 산업 연관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 네. 이런 것을 좀 음. 계산을 하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은 네. 뭐 다시 좀 조사를 해서 네.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겠지만 직접적으로만 일단 말씀드려도 네.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화제가 됐던 크루즈선이 펜스타 미라클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네. 5성급 호텔 수준의 크루즈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술로 처음 건조된 크루즈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펜스타 미라클호가 상당히 이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정확하게는 이제 카페리 선박이기는 하지만은 네. 그 카페리 선박 중에서는 이제 상당히 고급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든 고급 카페리 선박이기 때문에 예. 그 크루즈 고급으로 만든 카페리 선박을 크루즈급으로 발전시켰다는 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크루즈 시장에서 아직 뭐 성공 여부는 판단하기 좀 이런 시기지만은 관심이 많이 있고 하기 예.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좀 되어집니다. 네. 예,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크루즈선이 부산항을 모항으로 운행한다고 하던데 부산항을 모항으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크루즈가 모항으로 운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루즈 선박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항에 당연히 그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크루즈 선박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네. 선용품 구매가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선순환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모항을 계속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지역이나 공사 이런 데서 노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부산항 모항 크루즈가 확대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항만에는 크루즈 선박이 이제 모항이 아닌 기항 형태로 주로 이제 들어왔었는데 네네. 크루즈 여행사와 크루즈 선사에서 부산항의 모항 가능성을 높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네. 모항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모항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만 인프라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선용품 공급도 원활하고 네. 크루즈 관광객도 많아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경험을 볼 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등에서 부산항 크루즈 모항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동안에 해왔던 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항 모항 크루즈선이 부산 지역 관광의 기폭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 부산항 모항 크루즈가 늘어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항에서 크루즈선이 출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외래 크루즈 관광객이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와서 이제 대기를 하다가 관광도 하고 식사도 하고 숙박도 하고 체류 시간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지역 소비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제 더욱더 많은 어떤 기대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외국인이 또 많이 오면은 네. 또 외국인을 위한 새로운 관광 상품과 뭐 음식도 이렇게 출시가 되고 또 이게 신기해서 내국인도 또 부산항을 또 찾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모항이 단순히 선박이 뭐 출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또 내국인도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어떤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지역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모항도 모항인데 부산항에 준모항 유치도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모항이 정확히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그 준모항은 다른 지역에서 출발한 크루즈가 부산항에서 크루즈 관광객을 태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 크루즈는 출발지에서 태우고 다양한 항만을 돌다가 출발한 항만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모항지가 되는 거고요. 예. 중간에 크루즈를 관광객을 태우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광버스가 중간에 관광객을 태우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와 예. 마찬가지로 예. 그 준모항은 이제 조금 그 기항과 모항의 중간 형태인데 중간에서 크루즈 관광객을 이제 태워가지고 기존 스케줄대로 돌고 다시 이제 부산항에서 하선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모항에 미치지 못하지는 하겠지만은
수용품 구매도 늘어나고 관광객도 많이 오게 되는 그런 행태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항 중모항 확대는 지역의 오랜 과제였는데 근데 올해 이렇게 모항 크루즈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선 모항 유치를 위한 어떤 관심과 노력을 결과가 저는 적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 그리고 항만에서 크루즈 선박 모항을 수용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예. K컬처, K푸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해외 관광객들에게 인식되면서 예. 이제 크루즈 모항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정말 좀 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산이 이 기회를 살려서 모항지로서 경쟁력을 더 잘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크루즈 모항은 크루즈 기항과 이제 다른 운영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예. 우선 항만을 24시간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선박에서 시내로 왔다 갔다 낮에도 밤에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 정비와 인력 보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루즈 관광객들이 오랜 시간 보고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 상품이 필요한데 특히 모항에는 단체 관광객이 아닌 개별 관광객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 개별 관광객은 항만에서 관광지로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편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예. 안전하게 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부산에서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래 부산이 모항지로서도 경쟁력을 갖추면서 또 부산 크루즈 산업이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선 단장할 수 있는 일부터 좀 하면은 좋겠습니다. 우선 예. 외국인 관광 안내소를 조금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안내하는 분들도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내소는 지금 현재 크루즈 터미널 공항역에 주로 있는데 네. 관광지에도 이제 관광 안내소 안내원이 좀 있어야 되고 저는 안내원은 네. 젊은 학생하고 좀 나이 든 시니어분이 좀 짝을 이루어서 배치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항만 터미널 관광지에서 네. 불편하다고 지적된 문제를 네.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네. 단체 관광객을 위한 버스 주차장 확대라든지 네. 또 CIQ 업무 처리 속도도 계속 다른 나라에서 빨라지기 때문에 네네. 이에 맞춰서 속도도 좀 개선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네. 24시간 항만 운영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